오늘은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정작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의 본질. 과거에 머물고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현재는 놓치고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입니다. 복잡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내용이니 시간이라는 미묘한 감각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함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알람이 울리고 일정이 쌓이고 마감이 다가오며 세상은 멈춤없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허무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 그 감정은 왜, 언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 조건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시간과 함께 늙어가며 시간에 의해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 글은 단순히 시간 관리나 효율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마주치는 시간의 감각들 마이너스 후회, 조급함, 무료함, 그리움 마이너스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너머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작은 조명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지나간 실수를 되새기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기억들, 문득 스치는 옛사람의 얼굴,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과거 속에 가둡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안전합니다. 비록 그 안에 고통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 고통은 예측 가능하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려 합니다. 학창 시절의 순수함, 첫사랑의 설렘, 가족이 모두 함께했던 저녁 식탁. 그 모든 것이 현재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과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현재가 힘들 때 과거가 위로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후회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감정입니다. 동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후회는 역설적으로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나옵니다. 지금이 만족스럽다면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란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선택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방어기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와 다릅니다. 기억은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계속 재구성됩니다. 같은 사건도 슬플 때와 기쁠 때 다르게 기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과거는 실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나에 의해 각색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뒤로 끌어당긴다면 미래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희망인 동시에 공포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행을 미리 겪습니다. 시험에 떨어질까봐, 일자리를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현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재앙은 현실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불안은 실제 위험보다는 가능한 위험에 대한 과도한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5년 계획, 인생 설계, 목표 설정.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종종 현실과 어긋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며 세상도 변화합니다. 그렇다고 계획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현재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은 나침반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이 현재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관, 취향, 관심사는 변화합니다. 20대의 꿈과 40대의 꿈이 다르고 젊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를 위해 확실히 존재하는 현재의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삶의 조건이고 불안은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불안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현재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현재를 가장 잘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는 너무 짧고 너무 빠르며 너무 평범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도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해 보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 하지만 그 순간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포착하려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현재는 우리의 의식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일까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이 순간이 우리 경험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현재에서 도피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멀티태스킹을 하며 항상 다른 곳에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영상을 보고 걸으면서도 음악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혹은 가상의 자극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라는 실제적 경험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 지금 겪는 고통, 지금 마주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나 미래로 도피하는 것은 현재의 무게를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를 회피할수록 삶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경험합니다. 음식의 맛, 공기의 온도, 사람의 표정, 자신의 감정. 이런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험들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현재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집중력은 높아지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은 실제하지 않지만 현재의 경험은 실제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의도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 쉬는 것을 느끼고 주변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현재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 시간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 일 시간은 멍하니 흘려보낸 하루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산다는 것은 현재에 충실히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1초는 언제나 1초이고 1분은 언제나 1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항상 다릅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급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한가할 때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이 모순적인 시간의 감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즉석 음식, 신속 배송, 실시간 소통.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느린 것은 뒤처진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 중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확실히 편리해졌습니다.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더 조급해졌고 더 불안해졌으며 더 피로해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성취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간은 부족해지고 삶은 숨막혀갑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느림은 깊이의 다른 표현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는 음식, 천천히 읽는 책, 천천히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진짜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느림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은 느린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 꽃이 피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모든 것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변화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이, 진짜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친밀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빠른 만남, 즉석 소통으로는 표면적인 관계만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바쁘게 보낸 하루와 여유롭게 보낸 하루는 같은 24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 그냥 걷기만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진짜 휴식을, 진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음악에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이 있듯이 삶에도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빠를 수도 항상 느릴 수도 없습니다. 집중할 때와 휴식할 때, 노력할 때와 기다릴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듬감을 잃으면 삶은 단조로워집니다. 매일 같은 속도로,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리듬을 만들면 시간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이 아깝다는 표현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강제로 빠르게 하려고 하지도 억지로 느리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을 때 우리는 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몸의 리듬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속도를 인식하며 상황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속도를 찾는 것. 이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시간이 됩니다. 무엇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 합니다. 의미 있는 직업,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취미. 마치 의미가 어딘가에 미리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청소도 누군가를 위한 마음으로 하면 의미가 생기고 창대한 일도 마지못해 하면 의미를 잃습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같은 시간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몰입의 순간들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자의식이 사라지고 행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몰입은 거창한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현재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시간의 진짜 선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친구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은 특별한 무게를 갖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와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시간이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한 이야기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나눌 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도전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우리를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장은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의외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루틴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얻고 그 기반 위에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길이지만 오늘은 꽃이 피었고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은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 있게 쓸 수도 있고 의미 없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간의 낭비는 의미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 진심이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식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하루가, 의미 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몸은 변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며 체력은 떨어집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노년이 다가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이 들면 단순한 쇠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나이 드는 것을 숨기려 합니다. 젊음은 아름다움이고 활력이며 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나이 들면 쇠퇴와 끝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시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젊음과 나이 들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서로 다른 단계이며 각각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젊음에만 집착하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대는 20대를 그리워하며 30대는 20대를 그리워하며 40대는 30대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나이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잃는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체력은 떨어지지만 지혜는 늘어나고 열정은 식지만 평온함은 깊어집니다. 경험은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의 시선에 덜 신경 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기억이 쌓입니다. 이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의 총합이며 그 시간들이 만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역사이지만 동시에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대를 살아간 증인이며 그 시대의 변화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억과 역사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좌절감을 가져다 주지만 점차 해방감으로 바뀝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지만 동시에 삶에 긴장감과 소중함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각각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나이 들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대화할 때 각자가 가진 시간의 경험들이 만나게 됩니다. 젊은 세대의 활력과 나이 든 세대의 지혜가 만날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간의 경험 차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대한 성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깊이와 너그러움, 경험이 준 지혜와 평온함에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성숙해가는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쌓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겪은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며 얻은 평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런 노력을 통해 나이 들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이 됩니다. 시간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시간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고 시간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꿈꾸는 유일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젊음, 영원한 행복. 이런 표현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사용합니다. 이 갈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일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변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영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순간입니다. 역설적으로 영원은 찰나 속에서 경험됩니다. 가끔 우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완전한 평화를 느낄 때, 무언가와 하나가 된 것 같은 순간들. 이런 순간들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험이 영혼의 맛보기일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깊은 시간, 넓은 시간이 아니라 충만한 시간. 몇 초 만에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시간을 초월한 경험입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소통할 때, 우리는 이런 영혼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시간이 의미를 잃고 우리는 시간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됩니다.